이번에 설명드릴 메뉴는 관리, 일용근로 급여관리, 일용근로 급여작업 중 급여계산 대장 메뉴입니다.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귀속 연월부터 지급 연월까지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귀속 연월은 해당 급여대장을 만들기 위한 귀속 연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 구분은 우리가 사원을 등록할 때 급여 지급 사항에서 해당 사원의 지급 구분을 등록하여 선택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당 사원에 대해서 지급 구분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급여대장 생산 시에 지급 구분별로 급여대장을 만들 수 있고요. 따라서 해당 지급 구분별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원들만 묶어서 급여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천세 신고 사업자 번호는 이카운트 내에 있는 부가 서비스인 추가 사업장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급여대장이 어느 사업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되게 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사원을 대상으로 급여 계산이 이루어지는데요. 대상 기간을 정확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값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괄 설정이라는 선택값을 통해 모든 수당 항목에 대해 동일한 대상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항목별 설정을 클릭했을 때 활성화되는 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각 수당 항목별로 대상 기간을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급일은 해당 대상 기간 동안 일하는 급여가 언제 실제로 지급이 되는지 실제 급여 지급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지급일을 선택할 경우 하단에 있는 지급 연월이 동일하게 설정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급 연월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지급 연월을 뜻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대장 명칭은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에 인쇄할 급여대장 명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된 급여대장은 급여계산대장이라는 메뉴에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급여계산이라는 항목을 보면 전체 계산과 개인별 계산으로 버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계산 버튼은 지금 만든 신고 귀속분에 대해서 해당 사원들 모두 급여대장을 반영할 수 있는 계산 버튼이고요. 개인별 계산 버튼은 급여를 계산하고자 하는 특정 사원들만 선택해서 계산 처리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계산을 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계산된 급여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우리가 특정 사원에 대한 재계산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전에 밖에서 보셨던 개인별 계산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우측 상단에 서치로 사원을 찾아오거나 해당하는 사원이 나타났다면 체크하고 하단에 계산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급여대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김수민이라는 사원이 야간 근무를 하거나 혹은 휴일날 나와서 특근을 했다면 야근한 시간과 특근한 일수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근무 기록을 기록한 후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메뉴는 급여계산 대장에서 사전 작업에 있는 근무 기록 확정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각각의 사원별로 야근이나 특근 혹은 기타 다른 시급이나 1급에 대한 근무 기록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버튼을 클릭해서 나타난 창에 해당 월에 김수민이 근무한 야간 근무 시간과 특근 근무 시간을 특근 근무한 일을 월 합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좌측 상단 근무 기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근무기록 확정 옆에 근무기록이 등록된 사원의 인원수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해당 근무 기록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하고자 하신다면 전체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김수민 사원에 대해서 야간 수당과 특근 수당까지 포함한 급여가 책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만 일시적으로 급여 대장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대장을 일시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급여 대장에서 직접 수정하고자 하는 사원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내용대로 금액을 수정하신 뒤 하단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장 버튼과 저장 공제 재계산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장 버튼은 화면상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저장하는 거라면 눌러주시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기본 급여가 변경이 되어 있을 때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계산 처리가 되어야 한다면 저장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 저장 공제 재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선택하신 뒤 계산 처리를 눌러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변경된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주민세도 변경되어 있는 것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급여 대장 내에서 사원을 선택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바깥 급여 대장에서 일괄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명의 사원을 선택해서 변경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 수정을 하시거나 급여 대장 내에서 직접 사원을 선택하여 수정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계산이나 개인별 계산으로 수정한 사원을 다시 계산 처리하게 된다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원 등록의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급여 내역으로 돌아간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재계산 처리를 했을 때 사원 등록 정보에 있는 걸로 되돌아가지 않게끔 금액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해주신다면 사전 작업에 있는 금액 직접 입력이라는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급여를 수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수정하고자 하는 사원을 다중으로 선택하시거나 혹은 사원 번호를 직접 클릭하셔서 고객님께서 변경 누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화면상에 있는 각각의 항목별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건 금액이 0원이 아니라 사원 등록에 있는 기본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하실 때 내가 급여를 바꾸고자 한다면 가감하는 금액으로 넣는 게 아니고 급여 대장에 나타났으면 하는 실제 표시 금액으로 입력해 주셔야 급여가 해당 금액으로 대장에 표시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김수민에 대한 기본급을 이렇게 수정해 줄 거고요.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신 뒤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아직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 직접 입력 메뉴를 통해서 급여 금액을 수정해 주셨다면 꼭 계산 처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시 전체 계산을 눌러보면 제가 방금 입력했던 400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전체 직원에 대해 특정 항목에 대해 일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해주신다면 동일하게 금액 직접 입력을 클릭한 다음 사원을 체크하고 하단에 변경 버튼을 눌러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적용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여 대장은 화면에서 하단의 신규라는 버튼으로 급여 대장을 등록하실 수도 있지만 웹자료 올리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신고기속 월별로 해당하는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 데이터를 화면상에 붙여놓고 저장해 주시면 엑셀로도 급여 대장을 업로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급여 복사를 설명드릴 건데요. 해당 기능은 신규 버튼 오른쪽에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버튼을 눌러보면 기준월로 선택된 급여 내역을 복사월에 급여 대장으로 모두 복사하는 메뉴가 되겠는데 기준월에서는 기준이 되는 월을 선택하고 복사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복사월에 내가 원하는 선택값이 없다라고 해주신다면 하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서 급여 대장 껍데기를 만든 다음 다시 한번 복사로 들어와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7월 급여 대장을 8월로 복사해 주겠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하단의 저장을 버튼을 눌러 볼 거고요. 추가로 복사할 데이터,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근무기록 확정에 넣어놨던 데이터와 금액 직접 입력으로 넣어놨던 데이터까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오겠다 라고 선택해 주신 뒤 적용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8월 급여 대장에 7월 급여가 동일하게 복사되는 것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급여 작업이 다 끝난 후에 급여 대장을 출력하거나 명세서를 인쇄하는 등에 대한 기능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급여 대장 항목에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해당 급여 대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단에 인쇄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 대장 자체를 인쇄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사원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체크한 사원들의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 거고요. 이때 나타나는 급여 대장 혹은 사원별 조회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명세서 또한 우측 상단의 옵션 버튼으로 신규 양식을 추가하여 양식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급여 대장 양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양식을 추가해 놓으시면 좌측 하단 클릭하셨을 때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놓은 양식을 토대로 어떤 양식으로 인쇄를 할지 선택해서 인쇄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항목은 급여 대장에 있는 확정이라는 버튼인데요. 해당 버튼은 급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더 이상은 해당 급여 대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개선 처리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한다면 다시 확정 취소를 누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급여 대장에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확정 취소라는 버튼이 있고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수정이나 삭제, 개선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급여 대장을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하단에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명세서 항목에 있는 조회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명세서를 인쇄하고자 하는 사원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인쇄하실 수 있겠고요. 해당 명세서 양식 또한 급여 대장처럼 우측 상단 옵션, 양식 설정으로 신규 양식을 추가하여 원할 때마다 하단에서 선택해서 인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있는 이메일 버튼인데요. 해당 버튼은 급여 대장에 있는 개인별 명세서를 각 사원에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원 등록 시 해당 사원의 메일 주소를 넣어놨다면 화면처럼 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나타나겠고요. 하단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자 자기의 급여 내용만 나타나는 급여 명세서를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